네, 이어서 그 청년 일용직 건설 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 사망 사고의 증언을 드릴 텐데요. 며칠 전인 4월 10일이 일주기였습니다. 아마도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 김태규님의 누나 김도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4월 10일 수원 고속도 현장에서 추락사로 사망한 고 김태규 누나 김도연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좀 기일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좀 횡성수설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은 용역노동자라는 이유로 가장 높은 곳에서 일했지만 안정장비 일체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사람이 타면 안 되는 불법 운행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태워 태규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43.5cm라는 틈에서 태규가 죽었다고 하는데 목격자의 말은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2주 동안 합숙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3일장을 치른 후 사건을 찾았을 때 피비린내 나는 안전모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안전모 저희가 챙겨도 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 안전모를 챙겼고 기관에 맡겼지만 결국 태규에 필요한 것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태규가 지금 떠난 지 2년이 넘었는데 태규를 군대를 보냈어도 돌아올 시간인데 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슬프고요. 우선은 사측은 태규가 죽고 난 후 21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원도청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사측은 뒤에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저희 귀도 잘 안 들리는 저희 80세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애는 간 거 아니냐고 빨리빨리 합의하자고 그렇게 뒤에서 합의만 종용했습니다. 얼마 전 항소심을 치르기 전 678일 만에 시공사에게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체 추락사에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오른손으로 지게차를 운행하였고 승인받지도 않은 엘리베이터에 지게차와 사람들을 열어 태웠습니다. 평소에 사람 키보다 일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사람 키보다 더 높게 문을 활짝 연 채로 운행하였습니다. 분명 당시 현장 이사는 쿵소리가 나와서 70m를 달려가서 태규를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동네 마실 가득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한 명은 핸드폰을 꺼내보다가 태규가 실수를 했다고 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는 자기가 시킨 일을 하다가 태규의 탓으로 태규가 발을 헛디뎠다고 합니다. 뻔뻔하게도 그 사람들은 심장 제세 동기가 있다고 엘리베이터 1층으로 옮겨놓은 것을 다시 들어 올려드릴까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는 찾아갔을 때 다들 밥에 재 뿌린다. 저를 밀치고 재수없게 여기서 죽어 공사 지연돼서 돈만 더 들게 만든다는 둥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수원 서부경찰서는 돈 없고 백 없으면 술 먹고 실족사 처리하듯이 그렇게 태규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저희 유가족이 2주 동안 밤새워 모은 증거를 갖다 전달하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를 갖다 준 이후로 경찰은 바로 옆인 화성경찰서로 정근해 갔습니다. 유가족은 있을 곳이 없다며 경찰들이 식사하는 구내식당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게요. 산재를 신청하러 간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서는 저희 조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놈은 간놈이고 나라에서 이만큼 해주니까 노후자금 대책에 쓰시라고. 어떻게 고인에게 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떠한 징계조차 사과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사장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는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죄로 그분을 고소하였지만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무고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도 불기소 처리됐지만 며칠 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저희 엄마를 공갈 협박죄로 2차로 역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고통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근로계약서를 대필하고 임금도 융합업체에서 수수료를 떼고 입금하였는데 기소유예로 혐의는 인정되다 기소는 안 하겠다 합니다. 관행을 돕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발주처에게 경기도 유한 기업으로 인증해 주었고 저희는 이재명 지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다음부터는 산재도 꼭 참고하겠다고 답변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판사가 그랬습니다. 이건 비일비재한 추락사다. 비일비재한 추락사의 죽어 마땅한 생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옆에 계신 저희 부모님들, 저희 산재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부모님들과 저도 국회 앞에서 단신농성을 하였습니다. 반쪽짜리 법이 되어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 슬프기만 한 현실이었습니다. 벌금 하한선이 삭제되고 바로 자살, 일터 괴롭힘과 발주처 처벌도 빠지고 인가가게 추적도 빠졌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제외되고 유예되었습니다. 죽음마저 차별하는 법이 되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추락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총에서, 재계에서 벌써 우리가 총알 맞으냐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정말 토시 하나 바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해에 산재 사망자가 2,400명이 다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몇십만 명의 트라우마 속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차별 규정만이 실제로는 진짜 저희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아닌 기업 빠진 중대재해처벌법.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온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정말 너무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서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터. 이게 다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회사. 그리고 지역 토부들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건설 회사들이 경찰, 검찰, 언론 다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구조 안에서 그 어느 죽음도 허투루 할 죽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